본 영상은 요제지의 나차레 시편을 현대 시점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마귀는 잘 나가는 기업 사장의 첫째 아들입니다. 얼굴은 맑은데 코는 오똑한 데다가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연기도 잘하고 옷도 잘 입어서 어렸을 때부터 인기가 어마어마했대요. 평소처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니 바로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급히 도착하니 병약한 모습으로 침상에 겨우 기대어있던 아버지가 마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건강 문제로 회사를 이끌 수 없으니 마귀가 이를 대신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슬퍼할 새도 없이 회사 일을 열심히 배워나갔습니다. 다른 회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법, 여러 가지 사무는 법, 직원들과 잘 어울리는 법, 회의 시간에 들키지 않고 조는 법까지도요. 오늘은요, 물품 배송 단계를 직접 보기 위해 현장에 나간 날이었습니다. 수백 톤이나 되는 화물들이 배에 잔뜩 실려 있었죠. 저 선장님, 이 정도면 짐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적재량 넘긴 것 같은데요. 아, 나마 아직 어리다 카드만은 아무것도 모르네. 내가 입에 몬 지가 20년 아닙니까? 이 정도 싣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더 싣고도 댕기는데 뭐. 아, 그런가요? 오늘 날씨 보니 풍랑 경보도 있길래 걱정이 좀 돼서요. 아, 다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 마이소. 제가 계시면 잘 모시다 드립니다. 마귀는 처음 듣는 사투리가 조금 무서워서 너무 질문이 많았나 생각하며 배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는 배가 익숙하지도 않은 데다가 아까의 걱정이 가시지를 않네요. 풍랑경보 때도 배수량 1000톤 이상, 길이 63m 이상이면 출항할 수 있다고? 또 적재량을 훨씬 넘겨서 싣는 것 같긴 하던데. 뭐야? 급하게 선상으로 올라가 보니 동화에서나 읽어봤던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삼킬 듯 했습니다. 배가 점차 심하게 기우뚱거리기 시작하더니 멀리서 선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피하이소. 그 순간 배가 울렁하며 하늘로 치솟는 듯 했고 이어 엄청난 파도가 마귀를 덮쳤습니다. 저렇게 징그러운 얼굴은 처음이야. 알로마 듣던 마귀가 우리 마을에 왔나봐. 눈, 코, 입이 제각기 이상하게 놓인 사람들 모습에 기겁을 한 마귀는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저쪽 사람들도 무서워하며 도망가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돌아갈 궁리를 해보았지만 휴대폰도 다 젖은 데다가 이곳은 마치 자신이 살던 것보다 400~500년은 전인 것 같았어요. 도무지 돌아갈 방도가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며칠 굶게 되자 마귀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식당에 달려들어가면 사람들이 도망간 사이에 음식을 먹을 수 있겠지? 어디서도 받아본 적 없던 괴물 취급에 괴로워하던 마귀는 어느새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구하며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 남루한 마을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나마 이전까지 마귀가 알던 사람들과 모습이 비슷한 편이네요. 나무 아래에서 잠깐 누워 쉬고 있자니 한 아이가 멀리서 마귀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리 와, 괜찮아. 이름이 뭐니? 그렇구나. 나는 마귀야. 마귀는 아이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마귀가 무서운 마귀가 아니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마귀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듣자하니 이 사람들은 제일 위에 눈, 그 아래 코, 그 아래 입이 놓여 있으면 가장 못생긴 얼굴이며 지옥에서나 나오는 생명체라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나라에서 외모는 너무 중요해서 아름다울수록 높은 신분이 된다네요. 이목구비는 거꾸로 있을수록 피부는 검을수록 아름답대요. 이 마을은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진 아이들이 모여 사는 장소라는 것도 알려주었죠. 그래서 그나마 이 동네 사람들이 마귀와 생김새가 비슷했던 겁니다. 이상한 나라에서 온 신비로운 마귀의 이야기는 점차 온 나라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높으신 분이 자신을 초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귀는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성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나오더니 자신을 전 시위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시위관이란 궁궐의 경비도 맡으면서 종종 외국 사신으로도 다녀오는 자리라고 하네요. 외국에 자주 다니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며 견문을 넓히는 것이 취미였던 사람이라 마귀를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귀한 손님으로 후하게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마귀는 이에 화답하고자 삼국지 경극 속 장비로 분장하고 춤을 선보였죠. 그 자리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다고요. 여기서 잠깐, 마귀는 왜 하필 장비로 분장을 했을까요? 중국 경극에서 장비는
충성심 그리고 강직함을 상징하는 검은색이 많이 들어간 가면을 쓰고 나와요. 그러니 검은색을 미의 기준으로 삼는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쏙 들었겠죠? 마귀가 참 명석하네요. 시위관은 마귀에게 이 모습으로 재상을 뵈면 분명 높은 자리를 내리려 할 것이라며 자신이 고위 인사들을 불러 모을 테니 장비 분장을 하고 춤을 선보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말했어요. 재미로 한번 보여드릴 수는 있어도 어떻게 얼굴을 바꾸고 출세를 하겠어요? 그래도 시위관이 계속해서 설득하자 마귀는 일단 해보겠다며 수락을 했습니다. 드디어 잔칫날이 되었고 마귀가 모습을 드러내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끔찍하게 생겼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아름답다니. 모두가 마귀에게 매료되었고 막상 대화를 시작하니 그의 지적 수준에도 놀라워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그를 추천하였습니다. 온갖 멸시와 궁핍함을 이겨낸 마귀 앞에 드디어 탄탄대로만 남은 듯 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마귀의 모험을 더 확인해 보시려면 요제지의 나차르시 편을 확인해 보세요.